이번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뉴욕으로 연결해서 ETF 시장 상황 체크해 볼 텐데요. 도움 말씀에 글로벌엑스 한동훈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엑스에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한동훈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상품 가격을 보니까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작년 10월 이후에 인플레이션은 하락세 전환을 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의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발표된 1월 물가가 숫자는 하락을 했습니다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조금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그리고 곡물 등의 상품 가격 상승세는 작년 초반에는 좀 큰 위협으로 다가왔었다가 다시 좀 사그라들었었죠. 그런데 다시 이 부분이 재점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원유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난 12월부터 유럽연합과 G7에서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조치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뒀었습니다. 이러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러시아 연방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원유 수출 금액이 4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에 대응하고자 러시아에서는 올해 3월부터 매일 원유 생산량을 50만 배럴 감산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러시아 생산량의 약 5% 수치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지금 이 전쟁의 구도가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이 G7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셈법도 확실히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럽은 러시아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지만 유럽은 동시에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천연가스 전체 사용량의 3분의 1을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의 제재에 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러시아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국제유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요인은 또 중국이 있습니다. 올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결국 또 중국이죠.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성장 정책으로 선회를 한 만큼 중국의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결국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시 한번 원유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시장의 평가 체크해봤고요.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테마가 결국 그러면 원유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원유 및 특정 국가의 에너지 국가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를 타개할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인프라 법안 등을 통해서 올해 모멘텀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태양광, 풍력, 수소 같은 클린테크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현재 원유 가격 자체에 대한 ETF 투자 방법으로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원자재형 ETF인데요. 원유 선물을 사용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상품 선물을 사용하면서 매월 선물 계약을 갱신할 때 롤오버를 하게 됩니다. 장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원유 가격을 잘 추종을 합니다만 단점으로는 시장에 충격이 주어질 경우, 수급이 꼬일 경우에는 가격 추정을 잘 못하기도 하고 비용상 많이 발생하는 구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매월 선물을 갱신할 때 롤오버 비용이 때에 따라서 틀리지만 현재 많게는 연 10% 이상씩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넘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원유 가격의 추종보다는 성과가 낮을 경우가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원유 선물 ETF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이러한 ETF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경우에 매도 금액의 10% 이상을 부과해야 되는 그러한 미국 ETF에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측면도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유사 같은 에너지 섹터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업스트림 영역의 정유사들이 주가는 당연히 에너지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죠. 다만 원유의 흐름보다 더 변동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렇듯이 에너지 섹터 기업들도 기업을 운용할 때 부채 등을 활용하여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의 흐름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크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로는 MLP가 있는데요. 유럽의 수요를 더 잘 반영하는 브렌트유가 현재 $85 수준이고 서부 텍사스유, 두바이유가 현재 $79을 기록을 하고 있죠.
현재 브렌트유가 WTI 서부 텍사스 유보다도 더 비싼 것은 현재의 이러한 유럽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럽은 일단 러시아 영향으로 지금 당장의 필요 에너지 수입을 다른 데서 해야 되는데 2022년도 10월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유럽에 대한 원유 수출이 전년 대비 52% 이상 늘었다고 미국 에너지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겨울이 조금 덜 추웠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러시아의 감산 영향은 결국 유럽의 미국 원유 수입을 더 확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수혜를 받을 것이 바로 이제 MLP라는 산업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MLP는 미국에만 있는 마스터 합작 회사로서 대부분 에너지 관련 운송, 보관 등을 하는 미드스트림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특성상 장기 계약이 많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받지만 민감도가 정유사만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또한 MLP 구조상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들에게 분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분배율도 연 7% 수익률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MLP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들 투자들의 경우 매도 금액의 10%를 부과하지만 ETF로 투자할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글로벌엑스의 한동훈 이사였습니다.